객체 지향의 그 솔리드 원칙, 5원칙 중에 두 번째죠. 개방 폐쇄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개방 폐쇄 원칙을 볼 때마다 뭐 이제 좋은 말 많이 나오는데 이제 설명을 위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브랜드 하나가 떠올라요. 애플이 이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개방 폐쇄 이거. 네. 높은 응집도와 낮은 결합도라는 원리로 뭐 설명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응집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클래스를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한 놈이 덩치가 이만큼 큰 거하고 비교해서 생각하셔야 될 게, 요렇게 생긴 놈, 요렇게 생긴 놈, 요렇게 생긴 놈을 결합해 갖고 만든 거하고 둘 중 어느 게 좋으냐거든요. 근데 이게 참 정의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이제 잘 쪼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잘 쪼갠 건 쪼갠 건데, 그러면 이것도 항상 고민이야. 너무 작게 쪼갠 거 아닌가?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게 되어 있는데, 안타깝지만은 요건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뭐 이거는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기능 가지고 쪼개시든지 아니면 목적 가지고 뭐 기능에 뭐 이게 목적이라는 거에 기능이 속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면 특히 이제 존재 그 자체를 객체화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제 그 목적에 따라서 혹은 기능에 따라서 객체화를 했어요. 근데 이 셋이 모여 하나를 이룬다라고 쳐봐요. 예를 들면은 자동차로 치면 자동차 엔진이 있잖아요. 엔진이라고 해서 한 덩어리로 만드는 게 좋을까요? 엔진을 이루고 있는 뭐 실린더가 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가 있는데 하고 셋을 쪼개서 합성해가지고 엔진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생각해볼 문제죠. 모놀리틱하게 합쳐놓는 게 낫다. 아니야. 큰 덩어리로 쪼개서 합성한 다음에 하나의 엔진으로 표현하는 게 나아. 그럼 엔진이라는 건 단일체냐 아니면 복합체냐, 이거 가지고 또 이제 논쟁이 벌어지겠죠. 그거는 이제 회의실에서 여러분 팀원들하고 하시고요. 자, 애플이라는 회사가 참 재밌는 게 이렇게 쪼각낸 걸 응집도를 높여서 하나의, 그래서 이제 그 뭔가를 만들잖아요. 근데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보면 이제 제품이 뭐 여러 개 있잖아요. 뭐 아이폰도 있고 전화기도 있고 그다음 뭐 태블릿도 있고 뭐 블라블라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각자 따로 존재하죠. 각자 따로. 그러니까 그 제품 자체 아이폰 하나만 놓고 보면 응집도가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합도가 낮고 뭐 이 얘기를 떠나서 일단 확장에 열려 있다라는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경은 안 되잖아요. 아이폰을 튜닝해서 고치고 이런 건 안 돼. 뭐 하나 고치려면 힘들어. 하지만 확장에는 열려 있다. 그러니까 애플이 가지고 있는, 요건 약간 다른 얘기인데 그냥 비유를 마저 이어가자면, 자기네들 표준 인터페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유기적으로 복합적으로 잘 붙더라고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제 비유니까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개방 폐쇄 원칙이다 라고 해가지고 뭐 높은 응집도와 낮은 결합도 이거보다 저는 이제 어쨌든 그 개방 폐쇄 원칙은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 그러니까 새로운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거는 뭐 소프트웨어 개발자한테는 이거 숙명 같은 얘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유연하게 코드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반대로 한번 만들어진 코드가 직접 수정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 자체를 직접 고치지 않고도 변경사항이 잘 반영되도록, 그러니까 내가 어떤 클래스 하나를 디자인해서 잘 만들어 놨는데 얘가 어떤 기능을 잘 제공하고 있는데 고객이 여기에다 대고 뭐 기능을 확장하거나 추가하거나 뭐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유지보수하기 좋게 설계하라는 얘기예요. 짜증나죠? 나도 그러고 싶다고요. 그렇잖아요. 참 알겠다고요. 아무튼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개방 폐쇄 원칙에 대해서 이제 넥스트리의 어떤 좀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죠. 우선 이제 버틀란트 메이어 박사님이 이제 1998년에 이제 객체장 소프트웨어 설계라고 해가지고 요 책에서 이제 그 설명을 하신 내용이라고 해요. 98년이면은 참, 예, 저는 이때 C++를 배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설계 부분에 좀 제가 취약합니다. 그때 C++를 이미 배우고 있었는데
예, 문법 외우기도 바빠가지고. 자, 아무튼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이루는 구성 요소로 이제 컴포넌트라던가 뭐 이제 소스 코드 레벨에서는 클래스나 함수겠죠. 바이너리 레벨에서 주로 논할 때 모듈이다, 컴포넌트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쨌든 어떤 구성 요소를 말 그대로 요소화한 거죠. 요소화. 그게 이제 객체화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객체할 거냐, 그건 각자 결정하시되, 일단 한번 객체화를 했다라고 하면은 변경에는 닫혀야 한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뭘 건드릴 수 없게 해놔야 돼요. 반대로 이제 얘를 결합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 거예요. 그 인터페이스가 변경만으로 얘가 이제 기능 확장이 되게 만든다거나, 그럴 수 있도록 표준화된 방법론도 제시해야 되고요, 인터페이스 상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유지보수성을 극대화하자는 얘기예요, 결론은. 뭐 재사용성이든 뭐든. 그러니까 결론은 유지보수성인데, 이때 여기서 이제 OOP를 가능케 하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메커니즘이다라는 이제 부가 설명이 있죠. 예. 중요 말이 꼬였네. 죄송합니다. OOP를 가능케 하는, 그러니까 OCP를 가능케 하는 중요 메커니즘은 그래서 추상화하고 다용성이죠. 둘 다 상속하고 관련이 돼 있죠. 일단 상속. 그래서 중요한 원리다라고 부연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곁다리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제 C 언어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역 변수 같은 거 쓰잖아요. 이 전역 변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라는 게 왜 그런 거냐면, 객체 지원 관점에서 보면 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떤 A라는 함수에서 어떤 전역 변수에 접근을 해요. 근데 B도 접근을 하고 C도 접근을 하는데, 여기서 웃긴 게 뭐냐면 B는 심지어 다른 스레드에 속해 있어요. 아니, A도 스레드가 달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C나 뭐 다른 어떤 데서 이 어떤 전역 변수의 값을 읽었을 때 내가 예상하지 않은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이제 개방 폐쇄 원칙을 위반해 가지고 이 데이터의 값을 아무나 바꿀 수 있게 하다 보니까, 그럼 이게 언제 바뀌었는지, 어떤 놈이 바꿨는지 추적하려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어떤 그 C 언어 같은 언어에서는 이제 이런 OOP가 아니다 보니까, 개념이 없다 보니까 뭐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네.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이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OOP 설계 원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늘 항상 이겁니다. 유지보수성. 이 유지보수 업무에는 그 기능 확장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코드 수정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항상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 OCP에 대해서, 오픈 클로즈드 프린시플에 대해서 이제 헤드 퍼스트 우리 교재에는요 요런 말이 나와 있어요. 중요하다라고 돼 있고, 요 한 줄만 덜렁 있어가지고 부족해서 얘는 좀 논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논하기가 좀 그렇고, 자, 그 다음 디자인 원칙에서 요거는 뭐 달라질 수 있는 부분하고 달라지는 부분하고 달라지지 않는 부분, 요거 분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 디자인 원칙 가운데 뭐 첫 번째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뭐 첫 번째 원칙으로 아까 이제 그 솔리드 원칙 얘기했었죠. 그 싱글 죄송합니다. 그 단일 책임 원칙, 싱글 리스폰서빌리티 프린시플이죠. 네, 아무튼요. 여기서 이제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뽑아서 캡슐을 한다. 뭐 못 바뀌게 이제 적어도 접근성을 통제한다거나 최소한 그런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이 좀 되게 추상적인 말로 교재에 좀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헤드 퍼스트 읽으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그 디자인 패턴 책이다 보니까 그냥 간단히만 언급을 한 것 같아요. 뭐 아무튼요. 그래서 개방 폐쇄 원칙이라는 거 이런 거다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